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K7 프리미어 라는 지금도 나오고 있는 K7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2.5 GDI 노블레스 등급인데요. 연식은 최초 등록일은 2019년 7월 17일에 이제 최초 등록된 2020년 차량입니다. 소모품 보증기간이 3년에 6만이에요. 그래서 2022년 7월 16일까지 6만 킬로까지 소모품까지도 보증기간이 남아있고, 엔진 미션은 5년에 10만 보증기간 기본적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차량입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를 봤을 때 검사 날짜가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 앞뒤로 한 달이니까 8월 15일까지 검사를 받으면 되는 차고, 튜닝 없고 렌트 이력도 없습니다. 사고 이력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험 이력 조회를 했을 때 조그만 거 하나 있는 걸로 봐서는 한 범퍼 정도 좀 스크래치가 살짝 있었었는지 약간 도장이 좀 크고, 부품 가격은 5만원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 부분은 보험 이력 조회는 나중에 이 뒷부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요. 그리고 사고가 없다, 그리고 단순 수리도 없다 라고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누유도 제가 직접 확인을 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점검자 의견란에 특별한 얘기가 없습니다. 전자제어 유압 장치가 이제 관련 리콜 필요하다, 리콜을 이제 시행 중인데 리콜을 아직 안 받았다라는 얘기인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중고차 특성상 부분적인 판금, 도색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의례적으로 중고차이기 때문에 적어 놓은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가 들어온 날짜는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20일 더하기 하면 3주 정도 된, 이 영상을 이제 녹화를 한 날짜 기준으로는 한 3주 정도 된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옵션은 이게 살펴보면은 옵션 정보란은 이렇게 열심히 이 차를 갖고 계신 분께서 찍어 놓긴 했는데, 이거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 사이트에서도 옵션 정보라는 전혀 아무 차도 보지 마시고 오직 사진에서 확인하시면 좋겠는데요. 여기 통풍 시트 있고 열선 시트 있고,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직접 물어봐 주시거나,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떤 옵션이 있는지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뒷부분에 붙어있는 영상 내외관 살펴보는 영상에서 살펴보시면은 좋겠습니다. 확인해 주시면요. 내비게이션은 와이드 내비게이션 들어가고, 어라운드 뷰는 아쉽게도 없는 모델입니다. 스마트키 있고, 여기는 특별한 부분 없이 내비게이션, 지도 넓게 보는 거 버튼과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요거는 DMB 버튼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요거는 라디오 같은 거 주파수라든가 노래 같은 거 다음 노래로 넘길 때 전 노래, 그 다음에 다음 노래, 전 주파수, 다음 주파수로 조작하는 버튼이 있고, 라디오 버튼, 그 다음에 미디어, 이거 누르면 블루투스 연결은 돼 있는데, 미디어 버튼 안 누르면은 이제 블루투스 내 핸드폰에 있는 음악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누르면은 변경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셋업 누르면은 블루투스 설정 등 각종 음악 관련된 메뉴를 설정할 수 있는 버튼, 그 다음에 디테일한 거는 요 다이얼로 누르고 돌리고 해서 조절을 하는 버튼, 이거는 볼륨 조절하는 버튼, 꾹 누르면은 음악이 꺼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고, 여기 밑에는 에어컨 관련된 부위, 오토, 오프, 에어컨 버튼, 그 다음에 바람 세기 조절, 그 다음에 요거는 모드, 이제 바람이 위로 나오는지 밑으로 나오는지 같이 나오는지 아니면은 성에 제거하는지 그런 거 바꾸는 모드, 그 다음에 외기, 그 다음에 바깥에 외기 순환까지 이렇게 같이 버튼이 이렇게 있고, 미리 이 차량을 혹시라도 이제 구매하시는 분께서는 조금 이제 이런 버튼들이 좀 익숙해져야 운전 전방주 시태만 안 하고 바로바로 버튼을 누를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부분은 받고, 스마트키는 이렇게 생겼고, 영상에서도 또 볼 겁니다. 그리고 차선 이탈과 측후방 감지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전자 파킹 브레이크가 이제 가장 눈에 띄는데요. 오토홀드를 누르면은 이제 앞으로 정차 시에 브레이크를 꾹 밟았어 갖고 이제 초록색으로
활성화가 됐을 때 브레이크를 띄더라도 기아가 미션이 뒤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차가 앞으로 안 나가는 오토 홀드, 위에를 누르면은 열선, 밑에를 누르면은 통풍 시트가 3단계로 이렇게 작동을 하고, 핸들 열선 버튼, 어라운드 뷰는 없지만 이 버튼을 누르면은 주행 시에 뒤에 후방 카메라가 앞에 모니터에, 내비게이션 그 모니터에 나오고, 그 다음에 전방 감지기 이렇게 있고, 이거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다이얼로 돌리면은 다시 돌아옵니다. 약간 이제 안쪽에 클립이 있는 건지 돌아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 에코, 컴포트, 이제 스포츠 모드 뭐 이렇게 달리기 성능을 좀 이제 좌우해주는 부분을 변경해주는 그런 부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뒷자리에는 여기다가 USB 단자를 꽂으면은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단자가 뒷좌석에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인 시트, 뒤로 가고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앞으로 젖히고, 그 다음에 이 시트 포지션이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하는 부분 버튼이 있기 때문에, 조수석 시트 버튼은 보통은 조수석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은 이제 승차 분, 그 조수석에 타신 분께서 버튼을 이쪽에 좀 낮은 부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운전석에서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워크인 버튼이 있으면은 조작을 편하게 할 수가 있다 라고 해서 좀 이제 자꾸 거슬리는, 아무도 안 타는데 전에 탔던 사람이 거슬리게 좀 조작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요 버튼으로 조작을 하든가, 아니면은 조수석에 누군가 자고 있다 하면은 요런 시트로 좀 매너 있게 좀 움직여 주고 하는 이제 편리한, 운전자용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버튼이 있으면 참 좀 편리하다, 제 차에는 없는데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옵션입니다. 뒷좌석 굉장히 깔끔하고, 보시다시피 약간 밝은, 이게 오렌지 색깔까지는 아닌데요, 좀 밝은 이제 황토색 같은 느낌인데, 브라운, 밝은 브라운, 상아색도 아닙니다. 실제로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어백은 사방에 들어있다. 여기 밑에 보면은 브레이크 악셀이지 않습니까? 여기 그 무릎에도 이제 에어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사항에 참 유용한 부분이다 볼 수 있겠고, 각종 이제 커튼 에어백 뭐 다 있다라고 강조를 사진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전동 시트 좌우 다 있고, 허리 요추 이제 허리 밑에가 이제 좀 이제 튀어 나와 있으면은 장거리 운전에 조금 이제 허리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옵션이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운전석도 조수석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뒷자리 열선도 있고, 단지 메모리 시트가 좀 빠져 있다라는 게 약간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사실 메모리 시트 있는 차를 타신 분들께서는 좀 이제 실질적으로 1년에 몇 번 안 누르는 옵션이긴 한데, 있으면 좋고 없어도 사실 말고 라는 이제 옵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파워 트렁크 버튼 누르면은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거 있고, 축구방 감지기, 사이드 미러에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유보 내비 장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블랙박스 앞, 뒤 다 있다. 그리고 이런 모습. 그리고 휠은 전반적으로 다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엔진 누유 없는 거 제가 확인했고,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내외관 한번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론으로 한번 이제 외관부터 한번 쭉 찍어 놓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하늘에서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고, 측면에서, 앞 측면에서 봤을 땐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한 바퀴 돌려가면서 전체적인 느낌, 한번 디자인, 어떤 디자인인지 느끼실 수 있도록 한번 찍어봤습니다. 앞에 여기 LED 라이트 참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앞에도 좀 와일드하게 그릴 있는 부분 굉장히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휠도 이쁜 휠 껴져 있고, 앞모습입니다. 이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인 것 같아요. LED 라이트 이게 4발짜리 참 이뻐 보입니다. 측면에서, 운전석 쪽 측면에서 본 영상입니다. 이렇게 쭉 한번 느끼실 수 있도록, 어디 먹은데 문콕 같은 거 있는지 느끼실 수 있도록 한번 찍어봤습니다. 밑에서도 한번 찍어봤고요.
전반적으로 문콕, 스크래치 하나도 없는 깔끔한 차였습니다. 밑에도 뭐 별다른 거 없었고, 여기도 뭐 특별히 긁히거나 찌그러진 부분 없다라는 부분도 한번 강조해봤고, 여기 이렇게 뚝뚝뚝뚝 끊어지는 이 디자인이 이 K7의 트레이드 마크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서도 한번 찍어봤는데, 이따가 보면 이 밑에 하부 제가 카메라 넣어서 다 살펴봤습니다. 옆에서 후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전반적으로 쭉 스크래치 뭐 있는지 다 깔끔한 모습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고, 밑에도 특별히 먹은 부분 없었습니다. 축구방 감질이 있고, 단지 여기 오른쪽에 살짝 닿은 듯한 모습, 약간 이쪽 살짝 한 2-3cm 정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보면은 여기 살짝, 아주 살짝 1cm 정도 흠집이 살짝은 보였고, 여기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살짝. 그리고 이건 운전석 뒤쪽 타이어도 약간 아쉬웠습니다. 이거는 그 조수석 뒤쪽 타이어고요. 그 다음에 조수석 앞쪽 휠 타이어를 이렇게 제가 꼼꼼하게 찍어봤습니다. 휠 스크래치는 전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범퍼부터 이렇게 좀 와일드한 가까운 클로즈업 해갖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거는 깜빡거리는 게 아니고 이 60프레임으로 찍은 건데, 60프레임으로 찍으면 육안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데 저렇게 깜빡거리는 듯하게 나옵니다. 트렁크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은 모습 여러분들께서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도 한번 열어봤는데요.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타이어 공기압 키트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먼지털이, 그 다음에 요거는 블랙박스 박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마감도 깔끔한 모습, 사고가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마감, 그 다음에 파워 트렁크 버튼 누르면 이렇게 닫힌다 라는 걸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사각지대, 차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데, 제가 한번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메모리 시트가 없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다. 그리고 이제 브라운과 이제 약간 우드가 약간 리얼 우드, 전에 거의 G80에만 들어갔던 리얼 우드를 사용해서 광택이 있는 게 아니라 무광으로 리얼 우드, 나무 재질로 이제 내장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계기판 봤을 때 1 밑에 RPM 게이지가 가만히 있었고, 사각지대 경보기, 후측방 경보기, 네, 파워 트렁크 버튼, 주유구 버튼 등등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음성인식 모드, 블루투스 전화 받고 끄고 하는 거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보면 크루즈 컨트롤,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패들 시프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 오토로 이제 라이트 사용할 수 있는 버튼, 이렇게 레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 너브는 전자식 기아 너브라고 볼 수가 있겠고, 스마트 키 방금 짧게 확인을 하셨고요. 와이드 내비게이션, 그리고 어라운드 뷰는 아닌 후방 카메라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공조 조절,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위에 모니터 조절하는 버튼 같이 있고, 무선 충전하는 기능은 없고, 이제 유선으로 충전하는 단자는 USB 단자 외에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 파킹 브레이크 등등을 확인할 수가 있고, 드라이브 모드 이렇게 해갖고 에코, 컴포트, 스포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통풍 시트는 밑에 누르면 이렇게 3단으로 되고, 전방 감지기랑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버튼을 누르면 후방 카메라가 작동을 합니다. 이건 컨트롤 박스에 12V 단자 이렇게 같이 있는 거, 보조 바구니라고 해야 되나요? 바스켓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인 버튼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동 잘 하고, 시트, 조수석 시트 굉장히 깔끔한 모습, 어디 눌려 있거나 해져 있거나 찌그러지지 않은 모습으로 제가 촬영을 꼼꼼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유보 내비, SOS 버튼 뭐 다 확인할 수가 있고, 원격 시동 가능한 거고, 3M 앞에 썬팅이 돼 있고, 돌방이나 이제 금간 부분 유리에 그런 거 있으면은 유리를 갈아야 되는데, 갈고 나면 또 이제 약간 굴곡이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깔끔한 모습이다 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전체적으로 찍어 봤습니다. 이 차량은 KB 차차차에서도 볼 수 있는 차량입니다.
수수료 없이 탁송료도 없이 여러분들께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금간 부분 다 없다라는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블랙박스도 이게 선을 빼놓은 이유는 방전이 될까봐 합니다. 파인뷰 블랙박스가 앞뒤 2채널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었고, 다시 한번 보자면은 이제 앞좌석, 운전석까지 이렇게 시트를 상태 사용감을 봤을 때 거의 신차 느낌 그대로의 상태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전동 시트도 부드럽게 작동을 잘 하는 모습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뒷자리도 한번 이제 시트 상태가 어떤지 딱 봤을 때 눌리거나 뭐 찢어지거나 해진 부분 없었다. 이게 밑에 매트는 순정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 뒷자리 열선 방금 눌러봤고요. 그 다음에 뒷자리 컵홀더 이렇게 내려봤습니다. 그리고 뒷자리에도 왼쪽 오른쪽 다 이제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선 연결하는 단자가 있고요. 앞쪽을 이제 직접 보시는 것처럼 제가 한번 찍어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인 앞자리 느낌은 뒷자리에서 확인을 해야 좀 이제 넓게 와이드하게 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천장도 다 깨끗했다 라는 거를 같이 한번 찍어봤습니다. 얼룩도 없고 굉장히 깨끗한 모습. 사이드 미러만 조금 아쉽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어 트레이드 조금 아쉬운 거 빼고는 전반적으로 다 A급이다, 거의 S급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신차급 차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뒤에는 이제 리어 커튼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그리고 엔진룸도 한번 열어서 살펴봤습니다.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 소리는 이질감이 느껴지는 헤드 치는 소리가 들리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일팬 같은 부분에 이제 젖으면 이쪽이 젖어요. 근데 그런 부분 전혀 없고, 이쪽도 뭐 누유, 이쪽은 보통은 누유가 있어도 이쪽에는 보통 표시가 잘 안 납니다. 이 밑에 한 이 정도, 이쯤을 봐야 됩니다. 이 사이쯤, 이 밑에까지 한번 이제 봐야 됩니다. 주요 봐야 될 포인트는 이쪽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서 본 이제 운전석 쪽 등속 조인트부터 오무기어 사이 누유가 있는지, 누유가 있으면은 다 보입니다. 이건 조수석 쪽 등속 조인트고,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 밑에 젖어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건데, 이거 에어컨 물 떨어진 겁니다. 젖어 있는 거 없다라는 부분을 파손, 누유, 부식 없다라는 부분을 같이 한번 봤고, 이건 뒤쪽 오른쪽 스프링 이제 서스입니다. 여기 프레임도 먹은 부분 없고요. 그 다음에 조수석 쪽이었고, 여기 운전석 쪽 쇼바, 그 다음에 스프링 다 이제 터지지 않은 깔끔한 상태 그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출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먼지는 있고, 머플러도 깔끔한 모습, 중통도 깔끔한 모습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차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센서가 작동을 한다 라는 부분을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갑자기 비가 오더라고요. 거의 다행히도 촬영을 다 끝마칠 무렵에 비가 와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국지성 호우처럼 엄청 갑자기 세게 내리더라고요. 이 영상이 끝나면은 뒷자리, 앞에서 본 뒷자리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단지는 보통 이제 빡빡하게 이런 식으로 주차를 해야 주차 공간이 좀 충분하게 딱딱 유지가 됩니다. 비가 많이 왔어요, 순간. 뒷자리 모습입니다. 방석에 어디 눌린 부분 있는지 없는지, 아까 그 각도로 혹시 조금 헷갈리실 수 있으실까봐 한번 찍어봤습니다. 직접 보는 것처럼 왼쪽, 오른쪽, 좌우 한번 살펴봤는데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브라운은 요런 느낌이다, 실제로 봐도 요런 느낌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진으로 보면은 이제 사진에 들어오는 그런 조리개값이라든가 좀 이제 뭐랄까, 아무튼 해상도가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색감도 그렇고. 자, 오늘 K7 이제 프리미어 한번 이제 전반적으로 외부와 내부를 한번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아까 보셨던 드론 모습 다시 한번 간략하게 보시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보험 이력과 그 다음에 시세 비교, 환경 설정도 한번 보고, 한번 이 차량의 신차 가격도 한번 얼마 정도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진짜 타이어, 사이드미러 조금 아쉬운 거 빼고는 심각한 수준은 아닌데요. 굳이 잡자면은 그 정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 차량이에요. 2850이고 이거 한번 맨 앞쪽에 제가 내외관 촬영해 놓은 영상 전에 한번 살펴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짠. 자, 기본값의 빵원, 이게 중요하다 항상 강조를 해드리고 있고, 담당자 상사는 체크돼도 상관없습니다. 매매단지 방문을 하시면은 모든 전산에는 대부분 금액을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이 확실하게 있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단지 방문하셔서 딜러 전산을 꼭 보셔야 되고, 딜러 전산 안 보고 그냥 대충대충 매물만 보여주는 딜러도 있는데, 전산 보여달라 라고 말씀을 꼭 하셔야 되고, 환경 설정 보여달라 라고 말씀을 꼭 하셔야 되는데,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임용 팀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제가 알겠는데 막상 갔는데 입에서 잘 안 나와요 라고 하시거나, 아니면은 신뢰될까봐 믿고 갔으니까 까먹어서 말이 잘 안 나오게 돼요 라고 다녀오신 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안 물어보시더라도 다 보여드립니다. 이제 환경 설정은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분은 유튜브 업체에 4군데를 갔는데 4군데 업체 명을 다 조심스럽게 안 알려주시려고 하시다가 제가 꼬치꼬치 좀 여쭤봤습니다. 깊게. 그래서 그 업체가 어딘지 다 확인을 했는데 굉장히 뭐 구독자 수로 보면은 이 힌트만 알려드리자면 2만명 3만명 정도 되는 업체들이 50만원씩 금액을 올려놨다. 그리고 페이스북을 위주로, 인스타그램을 위주로 하는 이제 그 업체 한 달에 뭐 60대씩 판다고 소문에는, 인천의 웬만한 딜러분들은 아실만한 그 업체 100만원 올렸다가 작년에 한번 손님분께서 배신감 느껴갖고 저한테 바로 오셨던 그런 일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 설정 꼭 물어보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거의 매회 매차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K7 프리미어인데 이 차량의 오늘 본 차량의 시작 가격은 3,367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부가세 10%가 빠진 금액입니다. 3,367만원 더하기 336만 7천원 더하면은 이 차량의 신작 가격은 3,703만원 정도다 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차량의 금액은 2,850입니다. 해서 빼기 2,850을 빼면은 대략적으로 853만원 정도가 신차 가격에서 이득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거밖에 안 돼? 더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중고차인데 이렇게 비싸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연식을 보시면은 이제 딱 2년 정도가 된 차량입니다. 2년 만에 800만원 감가를 맞은 거다 라고 하면은 판매자 입장으로서는 800만원만 감가가 된 게 아니라 이 차량에 이제 매입가가 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뭐랄까 한 돈 1,000만원 정도는 조금 이제, 왜냐면 2,800 정도 이제 팔려면 2,850 정도 팔려면은 좀 마진이 200 정도는 있어야 좀 갑자기 시세가 떨어지더라도 대처가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2,600 언저리 왔다 갔다 2,650 사이 정도에 매입이 됐다라고 쳤을 때 어떻게 보면 판매자 전차주 입장으로서는 좀 속상하고, 매입한 사람 입장으로서는 얼마에 매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에이 뭐 그거밖에 안 되겠어, 더 싸게 매입했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경쟁이 심해서 그렇게 는 매입을 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600에 매입을 했다고 치더라도 상사 이전비가 있을 것이고, 광택은 한번 꼭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 부분이 먼지 없이 이렇게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성능비 있고, 그 다음에 탁송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대신에 이런 차가 좋은 게 뭐냐면은요, 이제 소모품까지 보증기간이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장점이다. 구매하는 분 입장으로도 판매하는 딜러 입장으로서도 그런 부분은 안심하고 서로 거래할 수 있는 신차급 차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고차 보증을 받으려고 하면은 조금 애매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신차 보증을 AS 기간이, 소모품 AS 기간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이제 안심이 될 부분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번 소모품 보증 기간이 아직 남아있어 갖고, 제 차는 디젤 차기 때문에 터보가 한번 나간 것 같아서
물어봤더니 터보가 나간 게 맞다 해갖고 기아자동차에서 이제 보증을 해줬습니다. 5년에 10만 엔진 미션 보증 기간 끝나기 전에 EPB, 그러니까 전자 파킹 브레이크가 고장 나갔고 좀 속상했던 적, 55만 원짜리 수리가 들어갔던 적은 조금 아쉬웠는데, 여러분들께서 혹시 전자 파킹 브레이크가 있는 차량을 구매하시고 운행 중이시거나 아니면은 구매하실 예정이시라고 한다면은 꼭 언덕에 될 수 있으면 세우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좀 평평한 평지에 주차를 하셔야 좀 안심할 수 있는, 고장이 좀 덜 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55만원 너무 좀 비싸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차량의 신차 가격과 그리고 이제 신차 가격에서 중고차로 구매하셨을 때 얼마 정도 이득을 보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 차량 시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어떤 조건이냐, 2.5만 노블레스만 한번 살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울을 제외한, 서울은 전산이 다 각각 따로따로 있거나 아니면은 없어요. 아직도 책자로 보는데 이거는 금액을 내리고는 그런 데이터가 바로바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비싸게 사실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제 생각이고, 아무튼 책자로 아직도 보는 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산이 서울은 제휴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경기도 인천만 해도 인천, 부천, 김포, 수원, 용인, 평택, 시흥, 안산, 광명, 의정부, 일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하더라도 좀 충분하다, 매매단지 엄청 많은 대수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연식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2대밖에 없는 겁니다. 노블레스 2.5만 봤을 때요. 그래서 보기는 좀 편하죠. 이 차량은 그렇게 수도권으로 봤을 때 이게 1번 첫 번째 차예요. 두 번째 10만원 차이로 키로수 차이는 13,000km 차이입니다. 이 차량을 클릭을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 느리네요. 자, 검정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정색인지 아닌지 보려면은 엔진룸 사진을 봤을 때 요 내부를 보면 돼요. 곤색인지 검정색인지 헷갈리실 때는 엔진룸을 봐갖고 여기 내장재 하우스 쪽 아니면은 여기 휀다 쪽을 보면은 검정색인지 곤색인지 이 색깔이랑 이 색깔이랑 다 이제 비교해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런 문 사진을 봐도 여기가 검정색인지 곤색으로 보이는지 같이 비교해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고, 옵션 정보라는 보시지 않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체크가 안 된 부분이 사진에 보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진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휠 스크래치 이것도 딱히 없고 깨끗하고, 내비게이션 와이드 똑같고, 근데 이제 밑에 내장재가 그냥 검정색이고 키로수가 13,000km 정도가 더 많습니다. 성능 기록부를 보면요, 성능이 없어요. 이런 차는 궁금해하지 마시고 끄는 게 조금 약간 정신건강에 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보는 이 차량은 2850입니다. 33,400km 정도 탔고요. 이제 순위로 보면은 이제 거의 좀 2순위이긴 한데, 싼 순서로 보면은요, 거의 이제 키로수로 봤을 때는 거의 1등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검사 날짜 2023년 7월 16일, 그 다음에 이거 다 보셨죠? 이제 근데 보험 이력 조회를 해봤어요. 이제 요번에 중고차 시장에 처음 나온 소유자 변경 한 번밖에 안 된, 이거는 상사로 이전된 날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에 처음 나온 1인 신조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 7월 17일날 최초 등록일 2019년 7월 17일날 보험 최초로 가입이 됐다 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 최초 등록일 보시면 아시겠죠? 7월 17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맞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보험 이력 작은 거 하나 있습니다. 부품 가격 55,000원짜리 작은 거. 근데 도장이 26만원이에요. 그러면은 이 정도면 휀다 정도 보험 처리 그냥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도장만 했기 때문에 볼트가 풀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 때문에 여기 성능을 봤을 때 아무것도 체크가 안 된 완전 무사고다, 이거는 사기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도장 정도면은 중고차 특성상 조금 이제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은 약간 조금 긁힌 부분은 그냥 보험 처리 했을 때, 교환도 아니고 판금도 아닌 부분은 체크가 안 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험 이력 조회는 기본적으로는 조금 알고 가시면은 좋다. 근데
이런 자초지종을 설명해 드렸을 때 이해는 가실 겁니다. 도장만 겉에 조금만 됐었다면은, 내지는 한판 겉에만 칠했다면은 원래는 이제 탈부착을 해야 칠이 좀 안 번지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너무 경미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체크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점 아시고 해주시면,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말이 무조건 다 맞는 건 아닐 수 있겠지만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딱 보면은 보험 이력조에 부품 가격 55,000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도장이 26만원이면 한 판 들어간 거다. 공임 179,000원, 이거는 좀 센 거예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도장이 26만원이고 부품이 55,000원인데 공임을 18만원까지 받는다. 거의 이거는 좀 비싸게 보험 처리를 한 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고차 딜러 입장으로서는요. 그래서 뒤에 28,000km가 또 있는데 20만원 차이에 5,000km 차이입니다. 그리고 연식은 이게 3개월이 더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찍어보면은 좀 비스무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에 내장은 이게 검정색이에요. 그래서 유니크한 맛은 제게 낫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똑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용은요, 똑같다. 이제 키로수가 5,000km가 더 좋은데 금액은 20만원 차이다. 근데 이제 색깔은 검정색이 아니라 쥐색깔이라 나중에 되팔 때, 폐차할 때까지 타신다고 하면은 뭐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팔 때 약간의 좀 메리트는 살짝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경험상.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거 34,000km인데 연식은 한 3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요거는 이건 4개월 차이였고 이건 3개월 차이입니다. 그러면 키로수는 요게 좀 더 좋고 싸요. 금액은 40만원 정도가. 똑같이 검정색입니다. 요게 썬루프가 있으면은 요게 훨씬 날 수도 있는데, 시트는 아까 보셨던 시트보다는 좀 더 밝은 색깔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라운드 뷰 똑같이 없고, 내장은 요런 색깔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닌가? 아까 보셨던 그 영상에서 보셨던 그 차와 내장 색깔이 똑같지 않나 싶은데요. 사진이 이렇게 약간 푸르게 찍혀서 그런 건지 몰라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연료가 부족한 상태구만. 후방 카메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것 같네요. 성능 기록부를 보면은 검사 날짜 올해 11월 6일까지입니다. 앞뒤로 한 달이니까. 근데 이건 렌트 이력이 있어요. 그러면 가치적으로 봤을 때 제가 올린 차량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싶은 거예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렌트 이력이 있다는 점만 조금 차이점이다. 그리고 들어온 날짜는 5월 10일. 그래서 요게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조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이건 G색깔이고, 요 차들을 제 사이트 클린카즈.com, 여기 오른쪽에 사이트에서도 여기 금액 그대로 보실 수가 있는데, 요 2850으로 되어 있는 요 차량을 검색을 하시면은 2900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요 구름 배경으로 되어 있는 배경에서는 인천 조합에 해당하는 매물들은 50만원이 비싸게 올라와 있는데요. 요 차량은 2900에 올라와 있을 수도 있는데, 여하튼 금액은 요겁니다. 엠파크는 금액이 똑같습니다. 인천이라고 하더라도 인천 조합이 아니라 엠파크 조합이기 때문에 금액이 2,900 되는 건 똑같습니다. 제 사이트에서 보시면은 굳이 보신다면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3,000에 가까워지는 차도 여러분들께서 제 사이트에서 다 보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금액은 메리트가 없진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객관적으로, 제가 진짜 객관적으로 봤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썬루프가 없다 뿐이지 중고차 시장에 처음 나온 렌트 이력이 없었던 차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보험 이력조에 조그만 거 하나 있었고, 사이드 미러 살짝 닿은 흔적 약간 있었고, 그 다음에 타이어가 전반적으로 A급은 아니었다. 좀 이제 B급 정도,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한 30에서 35% 사이 정도다라고 대부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짝 다 라고 한다면은 추천사항으로는 당장 그냥 타시는 것보다는 기왕이면은
조금 이제 한 50 얼마 해갖고 금호 타이어의 뭐 프리미엄급으로 끼우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추천입니다. 자, 오늘 한번 이 차량 K7 프리미어 2019년식 7월식이고요. 2020년형입니다. 아직 엔진 미션 보증기간이 내년까지 남아있어요. 7월까지. 그래서 아주 여유있게 소모품까지 이제 내년 보증기간이 남아있고, 엔진 미션은 2019년 7월부터 5년이니까 2024년까지 7월까지 2024년 7월까지 엔진 미션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타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차량을 봤을 때 어라운드 뷰가 좀 없었었고 했을 뿐이지, 저도 좀 이제 매력적으로 보였던 그런 차량입니다. 대략적으로 신차 가격에서 한 거의 900만원 가까이 빠지면 좀 이제 메리트가 좀 있지 않을까. 흠집도 크게 없고 누유도 없고 한 차량이기 때문에 좀 메리트가 없지는 않다라고 봤던 K7 프리미어 차량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괜찮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이제 타고 싶은 차다라고도 생각을 좀 했고요. 신차급 차는 항상 언제 팔아도 좀 안심입니다. 문제가 신차급으로 팔았을 때 문제가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차 기다리는 것 좀 답답하다, 바로 타고 싶다, 내지는 신차 가격은 감가 때문에 조금 이제 고민이신 분들은 이 K7 프리미어도 한번 이제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시세 비교도 한번 해봐드렸고요. 이 영상이 혹시라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해주시고, 조금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면 밑에 댓글도 잘 봤습니다, 내지는 도움이 됩니다 등등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관심 있는 차, 어떤 차 한번 올려주세요 라고 하면은 최대한 찾아서 그 차도 이제 수수료 없는 이벤트 용으로 한번 이제 촬영을 이런 식으로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 차, 금액적으로 메리트 있는 차만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랜저 IG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칵투스, 시트로엔 칵투스도 영상을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기 군포에 탁송 다녀오는, 안 오시고 그냥 손님분을 뵙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오로지 그냥 맡겨주셔갖고, 신기하게도 제가 배달을 무료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못 뵀어요. 그냥 배달하고 제가 이 영상 찍어서 보내드렸는데, 그런 영상도 찍어갖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영상 찍어놓은 게 지금 준비된 게 한 6, 7개 정도 됩니다. 앞으로 더 해야 될 게 좀 많은데요. 될 수 있으면 안 쉬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애를 지금 6월 25일날 아들을 낳았고, 지금 열심히 조금 적응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개인적인 시간은 전보다 좀 덜하지만 오히려 영상은 더 이제 아들도 난 만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차량,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